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 본격적으로 풍수적으로 봤을 때 구운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구운시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그동안 이제 못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세상의 기운은 변합니다. 물론 사람의 운도 대운이라고 해서 10년마다 바뀌고요. 또 1년마다 매년씩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운이 24년 갑진년이고, 풍수적으로는 본격적으로 구운시대가 시작이 됐고, 구운시대는 2024년부터 해서 43년까지 해서 20년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은 구운이라 그래서 이 구운은 불의 시대. 그래서 풍수적으로 화기가 강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2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과거 20년 아니면 그 전에 20년보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건지, 특히 직업적으로 어떤 일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태어나고, 또 어떤 일들은 어떤 직업은 도태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구운 시대는 이 명리학이나 철학, 문화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더 발전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그쪽이 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주나 명리학, 풍수 아니면 유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기간이 뭐 몇 년 동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 과정으로 좀 짧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 사무실에 와서 직접 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안 되면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운시대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4년인데, 24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갑진년입니다. 청룡의 해인데, 이 갑진년부터 시작을 해서 2043년이 개해년입니다. 그래서 이 개해년까지 해서 20년 동안이 바로 풍수 구운인데, 이 구운 시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의 시대라는 거죠. 이 불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AI, 인공지능 쪽으로,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쪽에 관계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알아요. 인공지능.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게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변화가 느낄 게 바로 이 직업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과 관계된 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직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면 도태가 되는 직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태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각광을 받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점점점 쇠락의 길로 갈 것이고, 또 반면에 상승을 해서 앞으로 각광을 받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상승을 하는 직업군도 좀 다양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컨설팅이라든지 상담, 특히 사주 명리학 이런 쪽, 아니면 정신 분야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과는 교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사람의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어요. 특히 정신적인 부분, 정신과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처럼 사주 명리학해서 역학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요즘 컴퓨터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뭐 생년월일 치면 다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어차피 사주는 51만 8,4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데이터를 해서 수십만 가지를 다 뽑아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플러스 알파. 이 환경은 사주만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부모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이냐, 그리고 친구가 누구냐, 배우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아주 다양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서도 사주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주를 딱 집어넣고 생년월일을 추룩 나오는 프린터에서 보는 그거는 100%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왜 또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주식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코인에 아니면 출마 정치적으로 아니면 시험 합격 모든 다양성이 있는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직업적으로 도태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구은시대 기운이 리입니다. 리 주역의 개로 보면 그 분리한다, 이별한다. 그래서 가정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고 해체가 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쪽이지만 이혼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컨설팅 상담, 정신적인 부분, 우리 같이 역학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사주 명리학, 풍수지리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명리학 쪽으로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어느 정도 돼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노래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움직이고 스포츠, 축구, 농구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기계로 해서 벽돌을 나르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 노동. 그렇지만 축구나 골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태가 된다. 이건 뭐냐? 우리가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설, 물론 소설도 그러면 소설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소설가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창작 같은 건 그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것을 보고 베끼기 때문에 이 창작 분야, 그리고 영화 같은 거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건축가죠. 건축가, 그리고 작곡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무사, 세무회계, 이 세무회계도 숫자를 딱 넣으면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처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 이야기도 하던데 그래도 변호사는 좀 어느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건을 일률적으로 탁 대입을 시켜갖고 그 판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해서 그 사건에다 보면 증거 자료서부터 또 정황 어떤 상황이 벌어진 이걸 다 해서 인공지능이 그대로 다 넣어갖고 하기는 좀 어려워. 그리고 판사를 어떤 식으로 또 설득을 시켜야 되는, 변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변호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노무, 그러니까 공장에서 뭔가 단순한 일하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거의 로봇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로봇한테 입력시키게 되면 실수 없이 하루 24시간 풀로 돌려도 얼마든지 돌아간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정형화된 설계 같은 거, 건축 설계 이런 거는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다리 설계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다.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어떤 계산하는 거, 세무, 회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쪽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장에서 가서 일을 한다, 뭐 한다 이런 부분.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소멸돼서 결국은 경제가 쇠락의 길을 걷고 힘들지 않냐. 근데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농사 지을 때 정말 모내기 저도 가서 많이 해봤지만 그 마을 주민들 다 나와서 수십 명이 한 줄을 쫙 서갖고 모내고 벼빌 때 다 그렇게 밀고 막 무리를 지어서 일을 했지만 지금 누가 그렇게 일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뭐를 심고 언제 벼를 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농가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물론 과수 따고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 일부 빼놓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이제는 다 기계 로봇이 대체가 되고요.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다 처리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더 필요하고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더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집 문제라든지 주거 아니면 이제 병이 생기면 의료 치료비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잉여 인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직업은 없어지는데 과거처럼 노동 생산성에 의지해서 노동력으로 뭐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서 큰일 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0년대 그때 이제 초중반만 해도 거의 4천만 명이 안 됐고 5천만 명 넘은 거 2010년경에 5천만 명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집값 떨어질 것이고 또 부양할 가족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노동력 하는 곳이 있지만 점점점 잉여 인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공장도 이제 기계로 돌리고 로봇으로 돌리고 다 하고 사람이 할 일을 다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이제 번역하는 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가 외국어를 못 배워도 그냥 나가서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이어폰 끼고 들으면 번역이 돼서 실제로 내가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잉여 인간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도태되는 직업들, 이 잉여 인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인구가 늘어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인구가 지금 준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이 전체 나라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요. 과거처럼 아니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써야 그래야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서남아시아죠. 아니 그 중동이죠.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인구가 많아서 잘 사나요? 그리고 유럽에 그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노르웨이, 그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 인구가 많아서 잘 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저는 구은 시대에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늦어도 이른 시대엔 통일이 돼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인구가 지금 줄어갖고서 소멸 위기에 있다.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렇게 도태되는 직업을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이냐 빨리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서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외국에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올 거고요. 이 관광 산업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어느 쪽으로 하냐면 문화, 레저, 스포츠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에 관계된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자기가 정말 뭐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먹고 사는 거는 사람이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 과거보다는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쪽으로 빨리 그런 쪽으로 좀 공부하고 연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고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점 산업 규모도 고도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IT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K컬처 문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도 고도화되지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는 과거처럼 20년 전, 또 그 이전처럼 몸으로 사람이 노동력을 통해서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 구은 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분야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20년, 과거 또 그 이전의 20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구은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태되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구가 주는 부분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잉여 인간, 남는 인간 좀 안타깝지만 일 못하고 직업 못 구해서 도태되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되고요. 집값 올라가게 되고 먹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앞으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